안녕하세요. 주식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재무제표를 먼저 왜 보아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어,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고를 때도 다른 마트하고 비교돼 보시고 가격도 확인하시고, 어, 온라인에서 쇼핑할 때도 그러시죠.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정도 모여 있는 돈을 은행에 이제 예금을 넣을 때 어떻게 하세요? 금리를 은행마다 찾아보시죠. 그리고 제2금융권인 경우에 안전한지 안 한지, 예금자 보호가 얼마까지 되는지, 이런 위험성을 다 확인하고 내 자산을 은행에 맡기시는데, 주식은 그런 과정을 안 거치시더라고요. 주식도 자기의 현금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거죠. 내 돈을 그 회사에 맡기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종목을 선택할 때 보시면 증권사 전문가가 좋다더라. TV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게 전망이 있다고 하더라. 아니면 유튜브에서 슈퍼개미가 이 종목이 좋다고 하더라. 아니면 주변에서 누군가에게 들어서 매매를 하시고 나중에 손해가 발생하면 그 누군가를 욕하시고, 근데 잘 복기를 해보시면 그 종목을 누가 매수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매수하신 거죠. 그러면 본인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어, 그래서 오늘은 종목, 직장인 투자자들이 제일 그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은 종목일까라는 거이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종목을 선택할 때 아주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재무제표 보는 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분식점을 창업하든 뭐 치킨집을 하든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판매하든, 판매하는 부분이 이제 물건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겠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매출이라고 합니다.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이라고도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번 돈이죠. 내가 번 돈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 도와주는, 뭐 치킨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닭을 사야 되겠죠. 닭, 그 다음에 뭐 식용유 튀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튀김기, 이런 것들이 바로 닭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죠. 원가. 그래서 보통 뭐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원가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그 닭을 만드는데 뭐뭐뭐가 들어가서 비용이 뭐뭐뭐가 들어갔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비, 판매할 때 뭐 홍보도 해야 되고요. 뭐 광고, 아니면 영업할 때 접대하기 위해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판매비가 될 수 있고, 관리비는 대표적인 게 직원을 쓰면 인건비가 들어가겠죠. 인건비, 그 다음에 가게를 임대하면 임대료, 이런 것들이 관리비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원가, 판매비, 관리비가 바로 비용이라는 겁니다. 비용. 그러면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돈이 남죠. 그게 바로 영업이익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거는 매출과 영업이익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내가 물건을 판매해서 번 돈이고, 비용은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간 원가, 뭐 인건비, 이런 것들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영업이익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영업 이외에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들을 뺀 게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업 이외에 발생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영업이익으로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서 발생한 이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로 대출받은 거에 대한 이자 비용 발생한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려면 머리가 이제 좀 아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될 건 매출과 영업이익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네이버에 가시면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네이버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고요. 특정 종목입니다. 갑자기 이제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제 눈이 이제 어지러워지실 수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것만 보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연간 실적과 오른쪽에 있는 분기 실적이 있는데요. 분기는 이제 꾸준한 회사도 있지만 계절적 특성이 있는 회사도 있고 어떤 경우에 특정하게 수익이 많이 나거나 비용이 많이 증가해서 실적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준을 잡을 때는 저는 연간 실적을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다만 2020년 팬데믹 때 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우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저는 이 종목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알면 좋은 게 ROE, 부채 비율, PER, PBR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굳이 그렇게 알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ROE는 영업이익률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영업이익률.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자기자본 대비해서 얼마의 마진율이 나는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OE가 마찬가지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진율이 높아진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보통 자본금을 가지고 빌린 돈을 계산하는데 내가 5억을 자본금이 5억인데 대출이 1억이면 부채 비율이 20%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채 비율은 마지노선이 저는 한 250%를 넘지 않는 기업이 좋다라고 보고요. 보통은 한 200% 안에 들어가면 부채비 크게 이제 자본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주가 지수 평균 PER이 한 10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10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PBR이라는 거는 장부가 북밸류라고 해서 이제 장부 가치를 나타내는데요. 기준이 1입니다. 1보다 낮으면 저평가돼 있다. 1의 근처에 와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최근에 계속 장부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다라고 제 눈에는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액, 영업이익, ROE, 부채 비율, PER, PBR 정도로만 그 정도 여섯 가지네요. 6가지 정도를 보시고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실제 한번 네이버를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이제 증권 투자에 가보시면 우리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뭘 봐야 될지를 잘 판단이 안 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가 한번 종목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검색하시면 요 오른쪽에 시가총액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시가총액만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365조구나. 굉장히 크구나. 그리고 전체 지수를 구성하는데 한 15%가 넘을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 이상. 그러면 쭉 내려보시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런 종목 토론실 같은 데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여러 사람이 하는 말에 이제 휘둘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종목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 분석을 누르시면 또 많은 이 종목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정보를 짧은 시간에 다 습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기 말고 연간 매출액을 보고요.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ROE, 그 다음에 부채 비율, 그 다음에 PER, PBR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매출액이 줄었죠. 우려스럽죠. 영업이익도 줄었습니다. ROE도 마진율도 떨어졌죠. 부채 비율은 건전합니다. 그 다음에 PER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 가치도 전년보다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삼성전자의 방향성은 지금 작년부터 쭉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꾸준히 떨어지고 있고요. 뭐 작년에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서 고점을 찍고 하락할 우려가 높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저도 물려 있습니다. 한 평당가가 7만 원 초반인 것 같고요. 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분할해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좋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평선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모아가기는 좋은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매매하는 방법이라든지 섹터에서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를 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매출에서 뺀 게 영업이익.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보시면 좋은 게 부채 비율, 재무 건전성, 그 다음에 ROE, 수익률, 그 다음에 PER, 얼마나 이 종목이 높게 평가를 받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PBR, 북밸류, 이렇게 6가지 정도를 기준으로 이 종목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시게 되면 종목 선정할 때 하나의 기준점을 기준점을 잡아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주말 같은 때 쉬는 날 보유 종목을 한번 복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엑셀을 만들어서 1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비율, ROE, PER, PBR을 적어서 이 포트,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가 종목이 이제 좋은지 나쁜지를 한번 평가해 보시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주식 투자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